이삿날에는 짜장면 짬뽕이지 라는 말을 모든 한국 사람이 다 할 정도로 우리는 살면서 이사를 한 번 이상은 다니게 되죠. 과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평균 7.7년마다 이사를 다닌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주기로 이사를 다닌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과거 용달차를 이용한 이사부터 현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포장이사 서비스까지 이사 관련 기술과 서비스가 많이 발달했는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포장이사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업체도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요즘에는 이사업체 비교 어플도 있고 모바일 채팅을 통해 상담을 하기도 쉬운데요. 원하는 날짜, 시간대에 원하는 업체에 일을 맡기면 내가 신경 쓸 일 없이 하루 만에 완벽하게 이사를 마무리해주죠. 사다리차 몇 번이면 고층까지의 이사도 안전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이사 문화를 보고 일부 외국인들은 굉장히 놀란다고 합니다. 특히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빠르게 가구를 옮기고 이사를 하는 모습은 해외 커뮤니티에 신기한 한국 문화로 알려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다음은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의 사다리차 이사 문화를 보고 나눈 이야기입니다. 한 대만 네티즌은 이사하는데 사다리차를 쓴다고? 이사업체는 자본금이 꽤 많이 들었겠는데 대만 도로에서는 사다리차를 쓰려면 사전에 신청을 해야 돼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대만에서 사다리차는 비싼 기계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네티즌은 피아노 같은 고가 악기를 나르는 데에만 쓰는 거겠지 라고 추측했고, 한국 문화를 잘 아는 다른 네티즌이 한국에선 모든 가구들을 다 이렇게 운반할 수 있어 라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몇 층까지 올라가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 라며 고층까지 올라가는 사다리차 높이에 놀라는 분위기였고, 만약 가구들에게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너무 불쌍하다 라고 재미있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은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이사를 할 때도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고, 그 결과 사다리차를 이용한 포장 이사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아파트가 많은 한국의 건물 특성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계단으로 직접 옮기기보다는 사다리차를 이용해 고층까지 빠르고 쉽게 옮기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덕분에 1시간 걸릴 일을 10분, 20분 만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인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다리차 외에도 한국의 포장이사는 마무리 정리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서비스로 유명합니다. 가구부터 그릇 하나까지 포장이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삿짐 업체 직원들이 직접 물건을 포장하고 마무리 정리까지 정해진 시간에 완료해주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이사에 직접 큰 힘을 쓸 필요가 없어졌죠. 또한 예약 시스템도 점차 간편해져서 어플이나 사이트를 통해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언제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 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포장이사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한국 이사 문화만의 장점이죠.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내 짐을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것, 이를 두고 외국인들은 한국의 치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곤 합니다. 포장이사 자체가 낯선 일부 외국인들은 다른 사람이 내 이삿짐을 정리한다고? 뭐가 뭔지 어떻게 알고? 라며 놀라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문화인데 외국인들에게는 여러모로 문화 충격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의 이사 문화와 자주 비교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도 포장이사 서비스가 있긴 한데요. 한국과는 그 속도와 효율, 그리고 이사에 드는 비용 자체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한국의 포장이사 서비스를 보고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일본어에는 히코시 빈보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사를 자주 가면 가난해진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일명 이사 거지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생겨날 정도로 일본에서 이사를 하는 일은 굉장히 피곤하고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사철만 되면 일본의 아파트촌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곳에 각종 전자제품과 가구, 생활용품이나 장식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떠난 사람이 버리고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멀쩡한 가전제품도 많고 정말 새 것인데도 버리고 간다고 하죠. 그 이유는 바로
버리고 이사 간 곳에서 새로 사는 것이 그 짐을 옮기는 것보다 싸게 먹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포장이사 전문 업체를 부르면 기본 단가가 20만엔, 하나로 약 200만원 이상 단위로 올라가면서 천정부지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인들 입장에서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 이사 방법은 되도록 짐을 최소화하는 거고, 그 결과 새것인 물건과 가구들이 마구 버려진다고 합니다. 일단 일본의 이사 서비스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사다리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택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 배경의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단독 주택이거나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와 같은 형태의 건물이 대부분이죠. 그렇기에 일본의 포장이사 서비스는 무거운 짐도 직원이 직접 고층까지 옮겨야 하고, 이는 자연적으로 비용이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포장이사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냉장고 등 무거운 가전과 가구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업체들이 하루에 한 짐만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약하기도 쉽지 않고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추기도 힘들다고 하죠. 또 일본의 포장이사 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작업이 있는데요. 바로 건물과 집 내부에 보호막을 두르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포장이사를 신청하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죠. 게다가 그렇게 보호막을 두르고도 엘리베이터나 현관문 사이즈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의 짐이라면 모두 분해 후 재조립하는 과정으로 이사를 진행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일본의 포장이사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면 그만큼 가격도 높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무거운 짐만 업체를 이용해 옮기는 기본형 반포장 이사를 많이 이용한다는데요.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이 올린 사례에 따르면 도쿄에서 홋카이도로 반포장 이사를 이용했을 때 60만엔, 한화로 약 600만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평균 비용 100에서 200만원 이내의 한국 포장이사 비용과 비교했을 때 약 3배에서 6배 가까이 차이 나는 금액입니다. 물론 거리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글쎄요, 저는 저 돈을 내고 반포장 이사를 하라고 하면 정말 아까울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이사를 자주 가면 가난해진다 라는 말이 생겨난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외국의 이사 문화에 대해 알아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사 문화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서비스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니 한국의 포장이사가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작은 부분 하나에서도 우리 한국인들만의 효율적인 일 처리 방식을 느끼게 됩니다. 곧 가을 이사철이 다가올 텐데요.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 모두 좋은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